네, 233번째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234회는 알바 열심히 뛰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저수리 정청래입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 끌고 온 거예요? 정 의원이? 비밀 조직을 풀었어요. 와, 네. 많이들 오셨네. 근데 다 남탕이야, 어떻게? 남탕?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요즘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제 지지층이 파워풀한 남성들로. 아줌마 부대에서? 네. 네. 자, 오랜만에 EJ 나오셨는데 우리 EJ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나왔나요? 아니지, 컷오프 되고 나서 올해죠. 올해. 예. 올해 그 심경을 토로하는 예.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랬나? 예, 맞아요. 저 징계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년에는 인간 정청래 이래가지고 네네. 눈물바다 웃음바다를 만들었고 네. 그때는 뭐 다들 웃었다 울었다 그랬던데 네네네. 그래도 정봉주 의원이 그래? 그럼 나도 나와야 돼. 그래갖고 연락 온 거 아니야. 네. 그때고 마지막 나온 때는 그때였어. 아, 그랬어요? 네. 한번 나왔었구나.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땡이에요? Glad to meet you. 정치 알바보다 한 3배 더 듣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정치 알바 분발해야 되겠네. 네. 아니 그거 3배 더 듣는다고 지금 책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자, 두 분 오랜만에 정 의원 만났는데 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나 뭐 없어요? 아, 근데 네. 다이어트의 비결이 뭡니까? 단식은 아니실 테고. 지금 2kg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보게 이 시대에 참 갸름이라고 말이 많아요. 근데 배꼽주위가 다 빠졌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야, 혁띠 하나를 줄였어요. 혹시 농업의 힘입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밭에 나가서 풀을 뺐어요. 네. 또 한 가지. 땀 엄청 흘렸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은 넥타이를 매셨네요. 아, 지금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오늘도.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백돌 아저씨 만났는데 굉장히 그 자유청년연합인가? 예. 거기서 뭐 유가족을 살인 뭐 이런 걸로 네. 고발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다 왔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대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거다. 관심종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무대응해라.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백민주와 동생이 뭐 발리에 있었다. 뭐 근데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장했던 뭐 김진태나 윤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유족들이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좀 고소 고발하면 안 되나? 허위사실을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은 유가족이 나서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분할 수 있는 천인 공노할 짓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왔어요. 자, 세장은 뭐. 저도 뭐 오랜만에 뵀는데 저번에 뵀을 때는 저도 뭐 이박사랑 비슷한 얘기였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셨어요. 네. 그때 잠바 입고 계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왜소해진 게 아닌가 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때 걱정은 그런 것도 추가가 돼 있었죠. 아, 역시 정치인은 떨어지면 끝이야. 말라가고 있어. 근데 오늘 뵈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이 또 돌아오신 것 같아 아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2kg를 뺐는데요. 현역 때는 많이 자면 5시간.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4시간, 5시간 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6시간 정도 자요. 네. 그래서 좀 잠을 좀 더 자서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혈색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는 뭐 다 훌훌 털었나요? 마음고생했던 거? 새벽 3시가 제일 힘들죠. 왜요? 잠이 안 와요? 이제 12시까지 사람들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또 막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3시 정도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념의 시간이 오죠. 이런저런 생각하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김종이 생각나고 가만히 있다가 불쑥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과의 이별 연습을 사실은 4월 달부터 했는데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어렵고 제가 이제 실업자가 된 게 5월 30일인데 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월 30일 날 집에 딱 일어났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발을 못 딛겠어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아니 내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이제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얘기인가 하고 이제 근데 뭐 무릎 연골도 또 막 안 좋고 그래서 한 달 넘게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밖에 돌아다닐 때는 또 못 걷는 척하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러면 또 그래서 그냥 아픈데도 막 걸었는데 걸을수록 아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내색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보 이런데 이거 상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도 없다고. 그 통증이 꽤 상당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막 어깨가 안 펴지더라고요. 무슨 오십견처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봉 집에다 매달아 놓고 매일 매달렸어요. 권력을 잃은 후유증인가요? 그런가 봐요. 한 번에 왔나 봐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요. 저 뭐 정치 알바나 뭐 이런 것들 의원님이 출연하는 다른 방송 안 듣는 EJ 팬들 위해 가지고 네. 근황 어떤지 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도 감사한 게 소일거리가 있어서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책을 쓸 수 있어서. 근데 책을 쓰고 싶어도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출판사에서 책을 써도 좋겠다. 이제 기획회의 이런 거 사전회의 하잖아요. 써도 좋겠다.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뭐 일정도 없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없죠. 뭐 그리고 멍하죠.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그냥 서재에 혼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죠. 뭐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래서 출판사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뭐 그 월급 같은 거 계좌로 싹 받았겠지만 이제 사모님이 관리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 우리 비서들이. 비서들이?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뭐 정치 알바나 이런 거는 뭐 푼돈일 테고. 그래서 어떻게 책을 지내요? 팔아야죠. 아, 이게 이제 지금 유일한 생계수단. 들고 오신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네. 이게 생계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전업 작가가 되신 겁니까? 저 밀정 영화를 봤는데 네. 독립운동가들은 군자금을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생활자금을 모아야 되겠다. 아니, 책으로 생활자금 모으기 쉽지 쉽지가 않을 않은데. 텐데요. 이제 고마운 게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떡할 거냐. 네. 애들도 크고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 3시가 힘든 게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이다 뭘 떠나서 아이들이 한테 좀 보기 민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초적 그 자문자답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애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까지 내 삶을 정치는 접고 생활정선에 나서야 되나? 뭐 이런 원초적 질문부터 이제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정권 교체, 남북 통일 뭐 이런 철학적 막 이런 공익적 가치까지 뒤엉켜가지고 이게 막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때는 꼬박 새요. 그래서 다행히 정치 알바 하는 날은 너무 좋아. 끝나고 뒤풀이를 하잖아. 예. 살아있는 거 같고. 12시부터 사람들하고 예. 그리고 2시까지 잠 잘 올 만큼 먹고 얼른 갔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3시가 안 힘든데 수요일 날 제외하고는 3시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날에는 이제 뭐 책 쓰니까 조술가 쓰면 되겠네. 그냥 작가. 그냥 이런 것들. 무직 이렇게 쓰려고. 예. 정당인. 보통 정당이니까 써요. 근데 정당인으로 쓰는 게 별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랑 또 그런 거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다 뭐 EJ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총선 전에 폭풍이 한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몰아쳤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테고 할 텐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다른 출판사에 정청래 말하기 특강이라는 책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계약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총수가 의원님 그런 책은 다음에 쓰고 국회의원 사용법이나 써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사용법을 써 그랬더니 아 이제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할 때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맨날 국회가 이렇게 욕만 먹어서 해야 되느냐. 근데 욕하는 건 좋은데 욕 안 먹을 사람한테도 욕도 하고 욕 먹어야 될 사람한테 욕을 덜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김총수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그래서 오늘 갑자기 가보니까 출판사 사람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어. 그게 백도라지 씨예요. 아. 네. 거기서 또 인연이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안행이 간사하면서 백남기 선생 그 사고 났을 때 네. 가서 이제 가족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몰랐어요, 저는. 이 프랑스 출판사 직원인지. 그래서 이 책 편집 담당자가 그 백도라지 씨예요. 이 책 보면 뒤에 편집인 김수진 책임 편집 백도라지 이렇게 네. 돼 있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묘한 게요. 참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이 책을 이제 만들면서 그 백남기 선생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앞으로 좀 힘들다 그랬는데 이 책 끝내고 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책을 어쨌든 김총수의 제안으로 쓰기로 했고 네. 쓰면서 뭐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내 책이 독자들한테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작가로서. 그래서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나요? 아니 뭐 내가 써서 사람들이 얼마나 뭐 사보고 읽어보고 할까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나. 근데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좀 이제 기획회의를 해가면서 좀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계속 반신반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책은 누가 뭐 아무리 좋은 책을 내더라도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네네. 이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 낼까 뭐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전작 거침없이 정청래 네. 얼마나 나갔나요?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쓴 거잖아. 그게 6천 권인가 7천 권 뭐. 많이 나갔네. 많이 나갔네. 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 책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간 건데. 네. 네. 이번에 책은 목표가 있나요? 목표 없어요. 근데 좀 기대도 살짝 한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스타트가 안 좋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계속 그랬거든요. 이 읽을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구매 가치와 소장 가치만 있다. 근데 구매도 안 한다는 걸 알았어. 그 사실은 저도 제가 책을 쓰고 본인이 또 몇 번 읽어보잖아요. 네. 본인이 본인의 책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와 신이시여 이걸 진정 내가 썼습니까? 이런 거였어 아니면 저는 뭐 어떤- 내용 이런 거보다도 이게 이제 기획회의를 끝나고 6월 30일 날부터 집필을 했어요. 집필했는데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가 서툴거든요. 독수리 타법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저장 안 하기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장 안 하기를 누른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첫날 쓴 원고가 5시간 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인가 우리 집사람 막 깨웠어요. 이거 복원할 수 있냐.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눈물 나더라고 막 열받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이걸 없고. 해야 되나? 아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막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출판사 그 백도라지한테 새벽 2시 반에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답장을 안 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판사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거 다 날렸다 이거.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루빨리 그 생각을 잊어라. 그리고 다시 써라. 방법이 없지 뭐 다 있어야지 뭐.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전날 거 다 날리고. 근데 그때 막 35도, 36도 막 이렇게 갔잖아요. 더웠죠. 올해 더웠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텃밭에 상추, 고추, 오이 뭐 이런 거 심었을 때예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침 9시, 10시에 밭에 가서 새벽 2시는 제일 뜨겁기 때문에 다 안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새벽 2시까지 그 땡볕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 비슷한 거야. 그러다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도 땀나잖아요. 근데 풀을 뱄어요. 열심히 낫질하고. 그러면
온몸이 몇 번씩 젖어요. 막 젖어요. 그러면 막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혼자, 이제 3시경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9시, 10시? 그때 이제 써요. 그래서 50분 쓰고, 한 챕터를 끝내놓고, 10분간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 구상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쓰고, 다시 10분간 누워있고, 그렇게 19일 썼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출판사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고, 정 의원님 저기 뭐, 대필 작가 쓰면 되니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네. 제안 없었고.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쓸 건가를 다 얘기는 다 녹음했어요.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것만 고치면. 자기가 뭐 김대중이야?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아니, 김대중 좀 돼야 구술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진짜. 그래서. 너무 높게 평가해, 스스로를. 그걸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거의 다 썼구나. 왜냐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사용법은 이런 거다. 그리고 목차 정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기획회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다 녹음을 했거든. 난 다 했으니까 이제 책 나오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녹취를 다 해주면 나는 내 문체에 맞게 이제 구어체하고 문어체 좀 다르니까 네네. 나는 그래서 구어체를 문어체로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거 3분의 1은 끝났네. 그러고 있었거든.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준 걸 보니까 요약만 해놓은 거야. 이런 내용, 이런 내용 해가지고 나보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었어요. 이걸 나보고 다 쓰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누가 써요? 한숨이 푹푹 나더라고. 깝깝했겠네. 진짜 깝깝했어요. 푸른숲이 어떤 출판사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잘 됐다. 이럴 때 나를 더 단련시키자.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그래서 한번 날려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백도라지한테 보내고 또 부사장한테도 보내고 미리 나도 여기 하나 이렇게 저장하고 왠지 날라가면 안 되니까. 백업 기술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3개씩 이렇게 항상 남기면서 근데 매일 60매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말에 당연히 컷오프 이야기, 뭐 불출마 이야기, 또 덕허주세단 이야기 나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에. 혹시 내가 불출마했던 선택, 그러니까 탈당해서 이해찬 의원처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 없어요? 저는 한 점 후회도 없습니다. 진짜로? 네, 한 점 후회도 없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동네 분들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강연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초청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나갔으면 될 건데 왜 안 나가서 이 생고생하고 다니냐. 막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이제 집 앞에 와서 이제 택시를 타요. 그러면 이제 택시 타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와서 그런 분도 있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어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그냥 정 의원의 선택을 100%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집사람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200% 동의하고요. 만약에 제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그랬으면 말렸을 거예요. 네. 그럼 선택 발표하기 전에 아내분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전화로 통보했죠. 통보. 이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던데. 장가 잘 갔네 역시. 모르겠어요. 뭘 몰라? 잘 갔다. 맞아, 잘 갔다 되지. 뭘 모르겠어. 잘 갔다. 잘 갔습니다. 하는 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저희 집사람 이제 병원에 다니잖아요. 이제 병원 약사인데 그런 것이 위로가 되나 봐요. 당신 남편 뭐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위로가 좀 되나 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안 나가고 그런 것이 당신한테는 더 잘된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컷오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위에 이제 사실 많이 힘이 돼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김종수 얘기도 했었지만 네. 새롭게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출마되지 않았다면 아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구나를 못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영 작가의 의리를 새삼 느꼈잖아. 왜 갑자기 갖다 붙여 거기다가 아니, 좋은 걸로 끝내지? 그 흑두부 사장님 있잖아요. 네. 달맞이 흑두부 사장님 제가 거기 이제 그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정의원 주변에서 이 작가가 제일 훌륭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그분은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 같다고. 뭐 그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저는 견리사입니다. 이득보다 의를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은 따로 이거 책 본격적인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없어요 질문? 이 책 장르가 뭘로 구분됩니까? 정치 사회. 정치사회. 사회지. 네. 정치사회인데 반은 에세이예요 보니까. 안 그래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작 안 읽어봤구만. 아니 제가 제목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목들이 제목은 에세이틱하게 네, 만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이러이러한 느낌의 좀 이야기들을 잘 해주시는 다가가도록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르락 몰고 썼는데 이 책 서문에도 약간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좀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뭔 복수래요? 정청래를 당해서는 필요 없다고 걷어찼지만 네. 그래도 정청래를 걷어찬 건 당신들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가 컷오프 당해서 잘렸지만 이런 책도 써.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로가 좀 되고 싶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내 정치 알바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려고 갔는데 한 70대 좀 후반쯤 되는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못 하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의원님 엄청 좋아합니다. 그때도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울고 뭔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 이으시고. 감정이 이제 격해지신 거죠. 그러더니 아직은 젊으니께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컷오프 되고 나서 지금도 손잡고 안 놓고 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꿈은 뭐였냐면 정청래를 당해서는 버렸지만 국민들은 잊지 않고 정청래를 사랑해준다.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서 저를 잘랐던 사람들에게 진짜 그런 걸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지난번 선거 기간에 김영호 의원이 EJ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누구요? 김영호. 서대문구. 네, 서대문구. EJ 나오고 나서 그 유세하러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성분이 막 저기서 뛰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뛰어올 때 벌써 울더래.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딱 오면서 탁 끌어안으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야. 왜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그만큼 이 야당 의원들이 야당 정치인들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이심전심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자, 흥행 얘기, 베스트셀러 얘기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통계에는 정치사회 2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1위가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글쎄 뭐 장성민한테 밀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이게 장성민 쓴 거예요? 그럴걸요? 장성민한테 밀리면 안 되지. 쪽팔리게 진짜. 하여튼 2위고. 예스24는 1위더라고. 그래요? 예. 네. 정치사회 사회 분야는 일을 해야죠. 그 종합은 한번 보셨어요? 종합은 아직 부끄러워서 안 봤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탑백에 안 들어갔어요? 네? 탑백에 안 들어갔어요? 탑백에는 들어갔는데 탑백에 들어갔는데. 예. 부끄러워서. 아니 뭐 탑백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정도 쭉 가서 이제 EJ 버프를 안 받겠다. 책은 안 받아요. EJ는 책을 안 받더라고. 영화는 뭐 잘 되는데 이 작가 책도 안 팔고 팔리는데.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공감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제 상지대 총학생회에서 무슨 소식을 올리는데 학 교수를 자르고
비전공자를 그 강의를 맡겼다 해서 전 종교학 전공 이종훈 교수 종교와 인간 맡던 사람 잘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가면 했는데 그 댓글에 제 수업 듣던 학생들이 왜? 막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종훈 교수님 왜 잘렸어? 되게 강의 좋았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제 교수 자리 잘리는 사람도 이런 감정이 들고 북받쳐 오는 게 있는데 하물며 국회의원에서 그렇게 컷오프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뭐 어느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무명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잘린 듯 안 잘린 듯 모르는 상태였으면 덜 창피하잖아요. 이건 전국적 망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당사 앞에서 항의 필리버스터도 하고 예. 막 댓글로 하고 막 항의 전화 해가지고 당사 마비시키고 막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추호 선생 막 문자 테러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막 덕후뉴스에다 가면 그 도당 뭐 경남도당 부산시당 이런 당직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업무마비가 돼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면 순간 기분은 살짝 좋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안 됐다는 것을 동네방네 세계만방에 지금 알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고 좀 부끄럽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은 이제 우리 애들이었죠. 야, 니네 아빠 뭐 공천 탈락했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그렇다고 물어봐 또. 에이. 아니 왜 애들을 위로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컷오프 된 거야. 컷오프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럼 다 알라 이제 다 알라. 네, 이제. 다 알죠. 네.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럼 사모님하고는 뭐 컷오프 되고 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을 텐데 아드님들하고는 뭐 그런 대화만 했어요? 깊이 있는 대화는 안 하고 또 큰애 같은 하고는 충분히 대화할 나이잖아.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묻지를 않았어요. 컷오프 되고 그랬는데 묻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그냥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그 대화를 안 했어요.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문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문자를. 누가? 제 집사람이. 뭐라고 했어? 아, 그건 말 못해. 또 울라 그랬지. 또 눈 빨개지셨어요. 또 눈 빨개졌어. 아니, 저는 부모님. 그러니까 저는 상지대학교 교수였으니까. 아, 또 부모님한테 잘렸다고 말해야 돼. 아니, 내 주위에 왜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아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나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제 잘렸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를 굉장히 좀 뭐랄까 위로해주는 이렇게 얼굴 보고 말은 못했고 문자로 하더라고. 문자로. 문자 보고 우셨죠? 네. 아, 이거 조금만 더 모르는데요. 이거 타이밍인데 지금 왜 참고 있어? 안 참아도 돼요. 다 이거 의원님 마음 다 아는데 뭐. 자, 책에 보면 제목은 뭐 이제 국회의원 사용법입니다만 네. 큰 챕터가 세 장으로 돼 있어요. 네네. 국회의원 감별법,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 되는법. 네. 정의원 본인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내가 국회의원 해야겠다 하고 이제 잘 나가던 학원 다 때려치우고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의원 아닌 다른 직업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잖아요. 건너갈 다리를 끊는다는 네. 말 있잖아요. 다 불살랐어. 저는 국회의원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은 백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을 때 결심을 했고 10년 인생계획서를 쓰고 나는 만 38세 때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10년 동안 올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어. 그래서 제가 진짜 잘 나갔거든요, 학원. 교직원 100명이던 학원을 뒤도 안 돌아보고 접고 여의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4년 지나니까 갈 수도 없어. 진짜 흔적 없이 사라졌, 망했어요. 제가 떠나니까. 그러다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또. 18대 때.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못 견뎌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젊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나이가 좀 있잖아.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느낌일 텐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 네. 그때는 지역위원장이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행사를 다 다녔잖아요. 국회의원 떨어진 상태에서. 네. 지금은 지역위원장도 아닌 거예요. 손흥민 손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평당 말 그대로. 오창석이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손혜원 의원한테 그랬거든요. 공식적인 행사는 내가 가면 그것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민폐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인 행사는 안 가겠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행사는 필요하면 내가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 행사는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원초적 질문들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잠 못 드는 밤 담배만 땡기고 그렇게. 예. 이제 뭐 중간에 재보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안 할 겁니다. 요청이 와도. 네. 왜냐하면 제가 탈당과 이혼은 내 인생 사전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포에 대한 첫사랑을 지키고 싶어요. 손대원이 정신이 미안한데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러면 어떻게 해? 에이, 설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장 국회의원 감별법. 역시 국회의원 감별법 여기서 핵심은 어떤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고 어떤 국회의원이 나쁜 국회의원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국회로 뽑아서 좀 보내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설명해 그러니까 좋은 주세요. 국회의원을 그냥 말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렇죠. 추상적이지. 그래서 유형 분석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맨 첫 장에 이제 다크호스형. 다크호스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김광진 의원을 써놨어요.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은근슬쩍 디스인데 지금. 김광진 의원이 청년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본인은 교문위를 원했거든요. 네. 근데 국방위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광진 의원이 무슨 국방에 가서 뭘 할까? 다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비인기 상임위원 때문에 아무도 안 가. 항상 정수 부족이야. 근데 그냥 밀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가서 정말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엄청나게 잘한 거죠.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거 인품 리더십형 네. 이하경 의원을 꼽았는데 그 이하경 의원도 참 이하경 도종환 의원. 예, 이하경 의원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혹시 어떻게 지냅니까? 그거 궁금한데. 그 일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아픔 이런 거를 내색할 시간이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참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네.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루 이틀 그러는 거지 계속 그거에 왜냐하면 그럴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틈도 없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TV 토론형인데 여기는 누구를 꼽았나요? TV 토론. 안 꼽았어요. 안 꼽았습니까? 네. 최재천 의원 어때요? 최춘원 TV 토론 잘하죠. 잘하지. 네. 요즘 뭐 하나요, 최재천 의원? 왜 갑자기 한겨레 칼럼 쓰고 있던데. 왜 같이 끄집어냈어? 네. 혹시 디스하고 싶어서? TV 토론만 잘하는 사람 아까 저기 뒤에 보니까 조금 언급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네. TV 토론만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최재천 의원이에요? 하여튼 그렇고 이제 TV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사안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고 핵심을 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잘하면 말만 잘하는 의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천과 행동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 안 적었어요. DJ가 더 TV 토론 잘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더 잘합니까? TV 토론은 어떤 거를 잘했냐 기준을 설정하기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패널 새누리당이 왔다. 죽도록 두들겨 팼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고. 근데 이제 TV 토론은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구경꾼, 유권자, 국민들이 지켜보고 누가 더 설득력이 있었냐. 이것이 진정한 TV 토론의 승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두 분 다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저요? 저도 좀 강한 편 아닌가? 안 불러주는데 뭐.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못하는 건 사람이랑 확 구별되잖아.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국회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이요, 나쁜 국회의원이요? 좋은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그런데 정말 다른 거,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은 뭐 지역구일 수도 있지만은 한반도 전체에 또 의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역만 하면 이기주의식 보일 수 그러니까 있잖아. 지역구 활동만 잘하는 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지역구 관리도 잘하는 국회의원. 그러면 여의도에 이정현은 좋은 국회의원입니까? 나쁜 국회의원입니까? 새누리당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정현은 괜찮은 국회의원이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호남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구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가깝잖아요. 실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 다른 국회의원들이 보면 부러운 국회의원이죠. 이정현 국회의원은. 뒷부분에 아마 나쁜 국회의원 사례도 잠깐 있어요.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직업형 국회의원들이 약간 좀 자기 지역구만 어떻게 보면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닌가. 그 국회의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만 하죠. 그리고 민감한 이슈에는 침묵하고 그리고 이제 경조사 다니는 거죠. 지역에서.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 나쁜 국회의원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언론이 진실을 뭐 얘기한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네. 어떤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고 어떤 국회의원을 낙선시켜야 될 국회의원인지 그냥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도 언론 환경은 안 좋아졌지만 1인 미디어가 좀 발달한 게 다행인 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이 의원 된 지 100일 됐다고 그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신PD가 만들었을걸? 그런가요? 우리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감별법, 좋은 국회의원, 나쁜 국회의원을 감별해서 좋은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당선시켜주고 나쁜 국회의원은 떨어뜨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굉장히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 국회에 있는 뭐 소문이라든가 궁금한 것들도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로버트 태권브이가 뭐 있니 없니 예, 그런 예, 얘기부터 해갖고. 뭐 국회 무슨 남근석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그거 뭐- 국회에 지하 벙커가 있고. 네. 네. 그 로버트 태권브이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 남근석은 있어요 진짜? 네. 어디 있습니까? 그 후문 쪽에 세웠는데 네. 그 남근석 비슷하게 생긴 거라서 치웠대요. 그래서 지금 따로 보관하고 있대요. 근데 왜 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소문, 루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가 뭐 옛날에 무슨 뭐 조선시대 때 뭐 안 좋은 거였다. 그래서 그 기운을 뭐 좀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가지고 세웠는데 너무 흉측하다. 막 그래가지고 또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 모교가 원래 그 전신이 수도여자 사범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대였죠. 근데 세종대. 예, 세종대가 이제 여대였는데 그래서 음기가 세다 그래가지고 학교 여기저기에 남근석으로 보일 수 있는 조형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네. 예, 그게 이제 음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되겠구만 그냥. 뭐라고? 싸고 사라지겠네. 그 왜 또 혜태상 밑에 네. 뭐 포도주가 포도주. 그런 얘기 있는데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왜 넣어놨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 넣어놓고 끊어 먹어요? 그래서 안 끊어 먹나? 그래서 2000 몇십 년, 50년이 언제 꺼내가지고 아, 먹는다고 꺼내서 그러던데. 먹는다고? 네, 네. 뭐 타임캡슐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그래서 뭐 썩나 안 썩나 한번 보자고. 그때까지 살자고. 그때까지 살라고? LG 구단주 저기 술 담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리고 비밀통로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국회 비밀통로 있어가지고 뭐 큰일 나면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이제 지하 비밀통로. 대피용으로는 하지 않고 이동 경로를 했는데 국회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나와서 지하 벙커로 이렇게 가면 있어요. 그러면 국회 도서관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본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T자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정문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거기에 지하 벙커가 있는데 비 오고 막 그럴 때 서류 같은 거 막 뭐지 구루마 같은데 끌고 막 가는데 젖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비 올 때 그 지하 통로를 많이 이용하죠. 여름에 굴러다니면 시원하겠네요. 시원하고. 네. 많이 이용하나요? 보좌관들도? 글리 많이 다녀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타고 그 지하 통로 입구에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그거 받으려고도 한번 가봐야겠네. 사우나 이용하려고. 그 사우나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안 싸우고 얘기 많이 하고. 저는
8년 국회의원 하면서 네.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요? 왜냐면 한 번 가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아니 나하고 막 싸웠던 국회의원이 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민망하더라고. 아니, 국회도 이렇게 그런 건물이다 뭐 비밀스러운 통로들이 있는데 서별관, 뭐 청와대도 요번에도 뭐 무슨 문인가에서 뭐 하나 또 터진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뭐 외빈들 뭐 외빈 아니고 청와대 들어가려면 거쳐가는 곳이 있어. 예. 그 무슨 문이죠?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그게 뭐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나 어제 특종 잡은 기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연풍문 예. 연풍문회 특종에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다. 그럴 때 연풍문 회의가 있다고 할 때 문자가 예. 있는데 자 국회의원 사용법에서 작은 챕터가 국회의원 길들이가 있는데 유권자의 최고 단위 정치행위 팬클럽. 네. 국회의원 정치인한테 팬클럽이 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아닌가요? 세계 최초라고 세계 합니다. 최초. 근데 그 이후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생겼죠. 뭐 정몽주 의원도 있었고 네. 문 대표도 있었고 네. 정 의원님 혹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왜 써놨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자 정치인들한테 팬클럽의 존재 이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이제 집회 현장이라든가 행사장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팬클럽 회원이 나와서 막 피켓트 들고 있고 뭐 좋아요 뭐 짱이에 뭐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진짜 기분 좋아요.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시기질투를 많이 받지. 그렇겠지. 네. 근데 한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에게 최고의 대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팬클럽에서는 계속 이제 후원금 모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한때 이종걸 의원도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때 굉장히 잘 싸웠잖아요. 예. 조선일보하고 싸우고 그때 생겼었어요. 한때 있었어요. 한때 있었어요. 그러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팬클럽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너무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소신껏 못하고. 대부분 팬클럽을 정도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진보 개혁적이죠. 그래서 그 의원을 그쪽으로 더 견인하는 역할도 하는 건데 그게 잘 된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뭐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내부에서도 또 다른 정치를 통해 가지고 네. 권력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뭐 그렇게 큰 단위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가 건강하고 정치와 국민이 생활 밀착형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유착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개인별로 불가능한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해주는 팬클럽들이 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클럽끼리 싸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새기고 나서 싸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박사모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고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형식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팬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정치인이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 네. 이것이 국회의원 사용법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 말고 팬클럽 뭐 단체를 조직하는 이런 거 말고 개인이 네. 국회의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뭐 그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책에도 썼는데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핸드폰 직통번호는 다 알아두는 게 저는 기본일 그거 것 어떻게 같아요. 알아줘요? 다 알 수 있어요. 전화 한번 가르쳐줘요? 국회 수첩에도 있고요. 네. 지역 사무실 가면 무슨 일로 의원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그러면 다 가르쳐줘요. 아, 그래요? 그랬을 때 잘했을 때 문자 의원님 참 잘했어요. 지지합니다.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게 가장 직방입니다.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요. 18대 국회 때 MB 미디어 악법 날치기 할 때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중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미디어 악법 그 법이 제가 만든 법이었어요. 그래서 MB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서 미디어 악법 날치기 할 때 제가 아고라에 글 썼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보내라. 근데 누가 또 실제로 전화번호를 까서 올렸어요. 아고라에. 또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한 분이 있어요. 국회 수첩 보면 나와 있다. 신기하게도. 그거 정선에 컷오프 될 때도 까져가지고 그거 네. 너무 신기한 거야. 난리 났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문자가 막 1000개씩 갔대요. 끝까지 저항하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밧줄 묶은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이 문자 한 통의 힘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해놨고 또 잘한 사람은 또 잘했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패를 전달해라.
어떤 의원님들이 잘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 있잖아요. 그때 낙검수 감옥 가기 전에 제 이름으로 국민정청래 정치인 정봉주에게 감사패 줬잖아요. 제가. 그때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뭐 그때 정청래 컷오프 될 때 비대위원 전화번호 다 까져가지고 맹폭탄을 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던데? 점거농성을 했어요.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학생들 총학생회 빨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종환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교문위에 있습니다. 아, 알리라고 도종환 소련한테 문자 해갖고 이종호 박사를 살려주세요. 아니. 상지대를 살리라. 상지대 살리라고? 아니 뭐 관선이상 파견되기로 했잖아. 상지대는 살리고 이정우는 잘리고. 그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 법 세 번째인데, 국회의원 되는 법은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일반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정청래 책을 읽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좋잖아요. 제 계보도 형성할 수 있고. 국회의원 사용법 계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많은데 네. 5천만 인구 중에 3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되는 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나는 이런 방법으로라면 나는 국회의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꼭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아, 국회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약점이구나.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이 어려운 점이구나. 그러면 그걸 알면 지도를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활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작가는 상대방이 엄청 반대하고 씹어도 비례대표로 꽂는 수밖에 없어. 뭐 당이 많은 말이죠. 말든 말든. 이 작가 하나 지켜내고 당은 작살나고. 그런데요. 역시 이번 생엔 글렀구나. 뭐 생글렀군요. 그래서 한 14번 정도. 그 마의 13, 14번. 아,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초선 의원한테 바라는 걸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왜 하필 콕 집어서 초선 의원이에요? 초선으로서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 줄면 줄수록,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국민에게 이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초선 의원들. 그런데 이걸 어떤 분이 읽고 도움이 됐다고. 아, 그래요? 네. 실명 까도 되잖아, 이거는. 좋은 건데 뭐. 아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리고 옛날에는 안 아, 그러셨는데. 홍보를 했으면 홍보를 해야지. 떨어진 초선도 네. 이걸 읽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호남분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 의원인데.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다고. 야양자? 아니, 아니야? 떨어진 국회의원. 여기 초선 하나 떨어진. 아, 손 하나 떨어진.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역구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더 장시간 깊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온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난 사실은 이 뭐 국회의원 뭐 사용법 여기 챕터 여러 가지 세 개도 좋지만 부록이 한 40페이지쯤 되는데 네. 아, 대통령 네. 선거 이기는 법이야. 예. 이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저한테 이 책을 완독하신 분들은 절반 이상이 맨 끝부터 읽었다. 아, 이 부록부터.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법?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지? 저걸 빨리 봐야겠다. 그래서 저걸 빨리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읽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던데 뭔가 지금 이렇게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다. 아,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고, 아,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 국회의원이나 무슨 정치인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의외로 부록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2012년 대선은 왜 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때는 뭐 지근거리에서 바라봤을 테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얘기가 좀 알려줘. 그래야 더 조금이라도. 뭐냐면, 첫째, 문재인 후보가 너무 늦게 됐고요. 네네네. 그래서 준비기간이 부족한 거 있죠.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에 너무 목을 맸고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자기 선거처럼 안 뛰었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SNS 시대 SNS 대책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중요성을 좀 간과했죠. 네,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10명이나 되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번에는 범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를 여기다 이제 써놨고 저는 정말 이 책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하자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 남북 관계를 꼽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 문제였어요. 결국은 우리의 지갑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올리고 이런 정부는 나쁜 정부다. 그래서 이런 정부는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국회에 대해서 욕만 하지 말자. 국회가 욕먹고 약화되면 될수록 좋아하는 것은 행정부고 기득권 세력이다. 그리고 국회를 욕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정치 혐오, 정치 냉소주의를 불러일으켜서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거다. 그럼 투표율이 저하되면 결국은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 정권교체 되면 관료들한테 또 휘둘리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관료한테는 어느 누가 돼도 휘둘리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그 부처에 그 공무원만큼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식 자랑으로 지식 대결로 가면 항상 당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치로 밀어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부패는 이렇게 일소해야 되고 남북 관계는 평화로 이렇게 가야 되고 북한과 대화해야 되고 이런 걸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죠. 통일부는요.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죠. 남북 관계는 대통령만이 그 정책을 정할 수 있잖아요. 사드 배치도 대통령만 유일하게 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큰 방향을 정해놓고 공무원들에게 그 방향으로 일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번 한 번만 내년 한 번만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이후에 또 집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장기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사진 같은 일단 바꿔놓고. 네. 일단 바꿔놓고. 정 의원님 어떻게 봉사할 겁니까? 저는 이미 이제 누가 후보가 되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릴 거잖아요. 예. 저는 그때까지 임명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미 셀프로 내가 임명했어요. 누구 후보든 선거대책위원회 SNS 특별위원장은 제가 이미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다 밝혀놨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자, 혹시 그러면은 내년 이제 봄쯤 되면은 봄도 아니겠지. 그 전부터 각종 지금 잠룡으로 불리는 후보군들이 막 치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캠프 차려서 할 텐데 특정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 있어요? 일단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마포구청에서 오후 3시에 출판기념회 하잖아요. 예. 일단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대선 후보 세 분은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때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나한테 좋은 멘트를 날리는가. 아.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모 진영에서. 연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5분은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작가가 사연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책 팔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책을 일단 읽으세요. 그리고 제일 감동받은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월 15일 3시 마포 네. 구청회관 구청 대강당. 대강당. 네. 아니, 사회 보는 사람이 아직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문 대표, 이 시장, 또 안지사 뿐만 네. 아니고 낙검수 4인방도 다 온다고. 네. 네. 그 낙검수 해체 후 정청래 직권 명령으로 처음 공식 무대에 서죠. 그래요. 어쨌든 정 의원이 나는 아무한테도 이번 후보 경선에 아무런 관여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네요. 좀 지켜보고 누구를 지지할지. 근데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겠죠. 이러저런 캠프에서 있는 건 사실인데. 다 두루두루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한 집안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참 컷오프된 전직 국회의원이 책 한 권 냈는데 야당 대선 후보에다가 팟캐스트에 거물들이 다 출동하네. 이거는 참 뭘 의미할까? 잘 살았네 모르겠어요. 술 많이 샀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 처음 떨어졌을 때, 18대 때, 제 후배놈 한 놈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가지고, 형은 잘 떨어졌어. 그래, 내가 한 대 때리려고 그랬어. 네. 쭈꾸미집에서. 네. 그랬더니, 국가로 보면 손해일 수 있으나, 형으로 보면 이익이야. 그래서, 이익이야? 뭐가 이익이야, 인마. 그랬어, 제가. 그랬더니,
형은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잖아. 맨날 잘 나갔잖아.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못 나가면서 또 실패와 좌절을 겪는 국민이 85%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뒹굴어 보면 그렇죠.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컷오프 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심정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공부다. 이 박사 잘 잘렸어. 그래서 난 4년 공부 잘해서 다시 이제 19대 됐단 말이야. 나 충분히 배웠거든. 근데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뭘 배워야 될까. 근데 없는 사람 아픔은 한이 없어요. 계속 또 배우세요. 이번에도 그래도 또 정청래 믿고 남아주는 정말 그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 또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5월 29일 날 동거차도에 갔잖아요. 네. 국회의원일 때 갔다가 하룻밤 자고 국회의원 아니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가서 엄청 제가 용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유가족 자식 잃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그럼.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엄청 저한테 용기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며칠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세월호 배지도 달고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백남기 선생 사건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백도라지는 또 저랑 어떻게 보면 친분을 이제 쌓게 됐잖아요. 책으로. 그러면서 제가 서울대병원을 매일 가요. 그러면 갔다 오면서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아, 이런 가족도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뭘 너는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또 새벽 3시가 되면 또 그게 아니야. 그 새벽 3시가 문제군요. 네, 새벽 3시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사실 그 우리가 더 힘든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서로 네. 보듬어서 네, 네. 힘나 위로받고 이런 게 제일 크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책이 처음에는 사익 추구. 근데 사익 추구가 잘 되면 그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그리고 정청래를 자르는 게 잘못됐다. 이것을 본때를 보여주는 그건 공익 추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 또 4년 후에 있는데 네. 4년 동안 저술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아 근데 또 어떤 분이 장문의 글을 알라딘에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책을 2-3권을 더 지금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써놨어. 이 책이 잘 팔려가지고 정청래가 정치를 포기하고 책만 계속 쓴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안 된다. 막 또 이런 걸 써놨어. 그 글은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일단 많이 사주세요. 네. 이러지. 자, 두 분들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들 한마디 하세요.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구지책이 정의와 연결되면은 굉장히 개인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괜찮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를 본 것 같고 제가 용기가 많이 되네요. 아 그래요? 예. 내가 떨어졌는데 잘 사는 거 보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세월호 동거차도 가셔서 용기를 얻고 오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세월호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듯이 내가 뭐 교수 잘린 게 뭐 국회의원 컷오프 된 거보다 뭐 10분의 1이나 되겠어요. 아 근데 그건 그런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도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랑 똑같이 어렵고 어쨌든 저도 생계를 잃었고 우리 이 박사님도 생계를 잃은 거거든. 똑같거든요. 뭐가 크고 작은 거 없어요. 예. 세 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회과학 쪽 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에서 정청래 의원의 자기의 감정과 이런 앞으로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뭐 우려는 안 하고요. 이런 유의 책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정보도 줄 수 있는 책들 네. 한두 권 더 내고 또 다음번에 또 정치 하시면 되죠. 참나. 책만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정치인들 책 아까 뭐 처음에 안 팔린다 했는데 정치인 책 정말 안 팔립니다. 그냥 뭐 예전에는 출판 기념 해가지고 뭐 기부금이나 받고 뭐 이러려고 뭐 많이 만들고 또 아 근데 기분 좋은 말이 있어. 예. 뭐냐면 지금도 이걸 읽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의원님 이거 진짜 의원님 쓴 거 맞아요? 그러니까 대필도 거의 다 대필을 하고 뭐 그래요. 굉장히 쉽게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 의원은 본인이 뭐 직접 썼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딱딱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인생 괜히 뭐 정책만 막 나열하고 무겁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날 것 그대로 쉬는 게 아닌가 싶고. 대표 작가들은 그것도 고민해야 되잖아. 그 의원님에 대한 어떤 스타일 권위에 대한 고민해야지. 모습도 해야지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들 대필 작가로 할까? 그 좋은 방법. 생계수단이야. 생계수단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 이제 팬들께 한마디 하세요. 책 좀 사주세요라든가 뭐. 내용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 권씩 사주세요.
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니, 우리 마누라가 갑자기 핸드폰 들고 오더니, 정청래는 엄청 웃기다고 그러는 거야. 뭐가 웃겨 그랬더니, 아니, 이거 보라면서 보는데, 거기 뭐, 베개 비고, 책 베개 비고 자는 모습, 또 이거 밥상 밑에 깔고, 라면 받침이.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 발언을 정정합니다. 한 권씩 사지 마시고요. 7권씩 사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죠. 5권을 싸면, 네. 제가 자료 재봤거든요. 8.5cm. 목침이네요. 이제 숙면에 아주 필요한 높이. 그래서 노권을 묶어서 베개로 주무시고요. 네. 한 권은 장식용으로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고, 네. 한 권은 친구 사무실 가서 그냥 던져놓고 오세요. 그 저자 사인 5,000권? 3,000권? 3,000권 했어요. 다 했나요? 진짜 책 쓰는 것보다 사인하는 엄청 게 힘들지,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이제 사인 기계네. 사인 필리버스터인데. 25분에 100개. 그 10월 15일 날, 내 책 가서 팔아도 돼요? 주진우 기자도 와서 팔기로 했어요. 야, 됐어, 그러면. 야, 거기도 경쟁이 빡센데. 됐어. 아니, 이 작가 것도 갖다 놓으세요. 진짜로. 됐어.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하라고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관한 영화 뭐였죠? 무연 두도시 이야기. 예, 무연 두 도시 이야기가 10월 14일 날, 그러니까 정 의원님 출판 기념일 하루 전날, 네.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데요. 패널은 이재명 시장님, 정청래 의원님. 네. 사회는 이동영 작가. 야, 또 묘하게 잡혔어. 맨날 이래. 몰랐어. 우리 서로 몰랐어. 네. 서로 오는지 모르고. 아니, 우리, 언제, 부산은 언제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10월 14일, 10월 14일?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이제 주최하시는 분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전담 사진 작가였어요. 정창 작가. 장철영 네, 장철영 작가. 네. 그리고 봉화마을에서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는 걸 이제 그 장철영 작가가 다 이제 찍었는데 요 책 제 띠지 있잖아요. 그 사진을 그 친구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맙잖아요. 고마운 상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한데 좀 패널로 좀 나와주세요. 알았어. 무조건 얘기했지. 고마운데.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다른 패널은 이재명 시장으로 하기로 했고요. 사회자는 이동영 선생님으로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됐어. 거야. 고맙습니다. 야, 그나저나 너는 이재명계 되는 거요? 나 진짜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리플 달리겠구만. 봐봐. 내가 지난번 방송에, 이 시장도 사이다 발언 한번 했더만, 그랬잖아. 그 발언 했다고. 내가 또 일부러 이 시장을 띄우려고 그 발언 했다 그러는 거야. 이번에 또 토크 콘서트 갔다 오시면은. 돌아버려. 그러면, 내가 중간에, 사실, 우리 중간에 브릿지 녹음, 문 대표도 했고, 이 시장도 했고, 많이 했어요. 내가 근데 다른 사람 거 하나도 안 시고, 계속 지금 문 대표 거만 내보내고 있잖아. 그건 내가 왜 그러나, 그러면. 근데. 정말 짜증나.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예. 이야기인데, 저는 뭐 대선 주자가 아니니까. 예. 이재명 시장만 나온다? 그럼 또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에이, 이 지금 작가의 이건 기획인가? 오해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음모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연 두도시 이야기는 이제 여기 이 작가가 제작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작진에 한번 물어보시죠. 10월 하여튼 14일 날 8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5일도. 이 작가 근데 우리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멀어집시다. 또 부산도 가야 되잖아. 21일 날. 네, 그러니까. 그만 붙어 다닙시다. 네, 하여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많은 구매로 많은 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사면 13,500원이에요. 모시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사시고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민족일보 조영수 특집 2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정권 교체, 남북 통일 뭐 이런 철학적 막 이런 공익적 가치까지 뒤엉켜가지고 이게 막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때는 꼬박 새요. 그래서 다행히 정치 알바 하는 날은 너무 좋아. 끝나고 뒤풀이를 하잖아. 예. 살아있는 거. 12시부터. 사람들하고. 그리고 2시까지 잠 잘 올 만큼 먹고 얼른 갔잖아. 그래서 수요일 날은 3시가 안 힘든데, 수요일 날 제외하고는 3시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네, 지금 날에는 이제 책 쓰니까 저술가 쓰면 되겠네.
그냥 작가. 그냥 어때요? 무직 이렇게 쓰려고. 예. 정당인. 보통 정당이니까 써요. 근데 정당인으로 쓰는 게 별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랑 똑그런 거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뭐 EJ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총선 전에 폭풍이 한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몰아쳤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테고 할 텐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다른 출판사에 정청래 말하기 특강이라는 책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계약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총수가 의원님 그런 책은 다음에 쓰고 국회의원 사용법이나 써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사용법을 써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할 때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맨날 국회가 이렇게 욕만 먹어서 해야 되느냐. 근데 욕하는 건 좋은데 욕 안 먹을 사람한테도 욕도 하고 욕 먹어야 될 사람한테 욕을 덜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김총수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그래서 오늘 갑자기 가보니까 출판사 사람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어. 그게 백도라지 씨예요. 아, 네. 거기서 또 인연이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안행이 간사하면서 백남기 선생 그 사고 났을 때 네. 가서 이제 가족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몰랐어요, 저는. 이 푸른숲 출판사 직원인지. 그래서 이 책 편집 담당자가 그 백도라지 씨예요. 이 책 보면 뒤에 편집인 김수진 책임 편집 백도라지 이렇게 네. 돼 있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묘한 게요. 참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이 책을 이제 만들면서 그 백남기 선생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앞으로 좀 힘들다 그랬는데 이 책 끝내고 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책을 어쨌든 김총수의 제안으로 쓰기로 했고 네. 쓰면서 뭐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 책이 독자들한테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작가로서 그래서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나요? 아니 뭐 내가 써서 사람들이 얼마나 뭐 사보고 읽어보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나. 근데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좀 이제 기획회의를 해가면서 좀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계속 반신반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책은 누가 뭐 아무리 좋은 책을 내더라도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네네. 이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 낼까 뭐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전작 거침없이 정청래 네. 얼마나 나갔나요?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쓴 거잖아. 그게 6천 권인가 7천 권 뭐, 많이 나갔네. 많이 나갔네. 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 책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간 건데. 네. 네. 이번에 책은 목표가 있나요? 목표 없어요. 근데 좀 기대도 살짝 한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스타트가 안 좋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계속 그랬거든요. 읽을 가치 이제 12시까지 사람들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또 막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3시 정도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념의 시간이 오죠. 이런저런 생각하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김종인 생각나고 가만히 있다가 불쑥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과의 이별 연습을 사실은 4월 달부터 했는데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어렵고 제가 이제 실업자가 된 게 5월 30일인데 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월 30일 날 집에 딱 일어났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아하. 이게 발을 못 딛겠어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아니 내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이제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얘기인가 하고 이제 근데 뭐 무릎 연골도 또 막 안 좋고 그래서 한 달 넘게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밖에 돌아다닐 때는 또 못 걷는 척하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러면 또 그래서 그냥 아픈데도 막 걸었는데 걸을수록 아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내색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보 이런데 이거 상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도 없다고.
통증이 꽤 상당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막 어깨가 안 펴지더라고요. 무슨 오십견처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봉 집에다 매달아 놓고 매일 매달렸어요. 권력을 잃은 후유증인가요? 그런가 봐요. 한 번에 왔나 봐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요. 저 뭐 정치 알바나 뭐 이런 것들 의원님이 출연하는 다른 방송 안 듣는 EJ 팬들 위해 가지고 네. 근황 어떤지 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도 감사한 게 소일거리가 있어서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책을 쓸 수 있어서. 근데 책을 쓰고 싶어도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출판사에서 책을 써도 좋겠다. 이제 기획회 이런 거 사전회의 하잖아요. 써도 좋겠다.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뭐 일정도 없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없죠. 뭐 그리고 멍하죠.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그냥 서재 혼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죠. 뭐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서 출판사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뭐 그 월급 같은 거 계좌로 싹 받았겠지만 이제 사모님이 관리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 우리 비서들이. 비서들이?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뭐 정치 알바나 이런 거는 뭐 푼돈일 테고. 그래서 어떻게 책을 지내요? 팔아야죠. 아, 이게 이제 지금 유일한 생계수단. 들고 오신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네. 이게 생계수단인가요? 그렇죠. 전업 작가가 되신 겁니까? 저 밀정 영화를 봤는데 네. 독립운동가들은 군자금을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생활자금을 모아야 되겠다. 아니, 책으로 생활자금 모으기 쉽지 쉽지가 않을 않은데. 텐데요. 이제 고마운 게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떡할 거냐. 네. 애들도 크고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 3시가 힘든 게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이다 뭘 떠나서 아이들이 한테 좀 보기 민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초적 그 자문자답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애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까지 내 삶을 정치는 접고 생활정선에 나서야 되나? 뭐 이런 원초적 질문부터. 네, 233번째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234회는 알바 열심히 뛰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저수리 정청래입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 끌고 온 거예요? 정 의원님? 비밀 조직을 풀었어요. 와, 네. 많이 들어오셨네. 근데 다 남탕이 어떻게? 남탕?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요즘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제 지지층이 네. 파워풀한 남성들로. 아줌마 부대에서? 네. 자, 오랜만에 EJ 나오셨는데, 우리 EJ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나왔나요? 아니지, 컷오프 되고 나서 올해죠. 올해. 예. 그 올해. 심경을 토로하는 네.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랬나? 예, 맞아요. 저 징계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년에는 인간 정청래 이래가지고 네네. 눈물바다 웃음바다를 만들었고 네. 그때는 뭐 다들 웃었다 울었다 그랬던데 네네네. 그래도 정봉주 의원이 그래? 그럼 나도 나와야 돼. 그래갖고 연락 온 거 아니야. 네. 그때고 마지막 나온 때는 그때였어. 아, 그랬어요? 한번 나왔었구나.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땡이에요. Glad to meet you. 정치 알바보다 한 3배 더 듣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정치 알바 분발해야 되겠네. 네. 아니 그거 3배 더 듣는다고 지금 책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자, 두 분 오랜만에 정 의원 만났는데 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나 뭐 없어요? 아, 근데 네. 다이어트의 비결이 뭡니까? 단식은 아니실 테고. 지금 2kg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보게 이 시대 참 갸름인이라고 말이 많아요. 근데 배꼽주위가 다 빠졌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야, 혁띠 하나를 줄였어요. 혹시 농업의 힘입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밭에 나가서 풀을 뺐어요. 네. 또 한 가지. 땀 엄청 흘렸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은 넥타이를 매셨네요. 지금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오늘도.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백돌 아저씨 만났는데 굉장히 그 자유청년연합인가? 예. 거기서 뭐 유가족을 살인 뭐 이런 걸로 네. 고발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다 왔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대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거다. 관심종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무대응해라.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백민주와 동생이 뭐 발리에 있었다. 뭐 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장했던 뭐 김진태나 윤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유족들이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좀 고소고발하면 안 되나? 허위사실을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은 유가족이 나서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분할 수 있는 천인 공노할 짓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왔어요. 자, 세장은 뭐. 저도 뭐 오랜만에 뵀는데 저번에 뵀을 때는 저도 뭐 이 박사랑 비슷한 얘기였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셨어요. 네. 그때 잠바 입고 계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왜소해진 게 아닌가 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때 걱정은 그런 것도 추가가 돼 있었죠. 아 역시 정치인은 떨어지면 끝이야. 말라가고 있어. 근데 오늘 뵈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이 또 돌아오신 것 같아 아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2kg를 뺐는데요. 현역 때는 많이 자면 5시간.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4시간, 5시간 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6시간 정도 자요. 네. 그래서 좀 잠을 좀 더 자서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혈색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는 뭐 다 훌훌 털었나요? 마음고생했던 거? 새벽 3시가 제일 힘들죠. 왜요? 잠이 안 와요? 한숨이 푹푹 나더라고. 깝깝했겠네. 진짜 깝깝했어요. 플로스피 어떤 출판사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잘 됐다. 이럴 때 나를 더 단련시키자.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그래서 한번 날려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백돌아지한테 보내고 또 부사장한테도 보내고 미리 나도 하나 이렇게 저장하고 왠지 날라가면 안 되니까. 백업 기술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3개씩 이렇게 항상 남기면서 근데 매일 60매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말에 당연히 컷오프 이야기, 뭐 불출마 이야기, 또 덕허주세단 이야기 나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에. 그 혹시 내가 불출마했던 선택, 그러니까 탈당해서 이해찬 의원처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 없어요? 저는 한 점 후회도 없습니다. 진짜로? 네, 한 점 후회도 없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동네 분들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강연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초청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나갔으면 될 건데 왜 안 나가서 이 생고생하고 다니냐. 막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이제 집 앞에 와서 이제 택시를 타요. 그러면 이제 택시 타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와서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아, 의원님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어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그냥 정 의원의 선택을 100%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집 사람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은 200% 동의하고요. 만약에 제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그랬으면 말렸을 거예요. 네. 그럼 선택 발표하기 전에 아내분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전화로 통보했죠. 통보. 이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던데. 장가 잘 갔네 역시. 모르겠어요. 뭘 몰라? 잘 갔다. 맞아, 잘 갔다 하면 되지. 뭘 모르겠어. 잘 갔다 하면. 잘 갔습니다. 그런 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제 집사람 이제 병원에 다니잖아요. 이제 병원 약사인데 그런 것이 위로가 되나 봐요. 그 당신 남편 뭐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위로가 좀 되나 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안 나가고 그런 것이
당신한테는 더 잘된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컷오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위에 이제 사실 많이 힘이 돼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김종수 얘기도 했었지만 네. 새롭게 뭔가 느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출마되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구나를 못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영 작가의 의리를 새삼 느꼈잖아. 왜 갑자기 갖다 붙여 거기다가 아니, 좋은 걸로 끝내지? 그 흑두부 사장님 있잖아요. 네. 달맞이 흑두부 사장님 제가 거기 이제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정의원 주변에서 이 작가가 제일 훌륭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 같다고. 뭐 그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견리사입니다. 이득보다 의를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은 따로 이거 책 본격적인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없어요 질문? 이 책 장르가 뭘로 구분됩니까? 정치 사회. 정치 사회. 사회지. 네. 정치 사회인데 반은 에세이예요 보니까. 안 그래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최작 안 읽어봤구만. 아니 제가 제목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제목들이. 제목은 에세이틱하게 예,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구매 가치와 소장 가치만 있다. 근데 구매도 안 한다는 걸 알았어. 이게 사실은 저도 제가 책을 쓰고 본인이 또 몇 번 읽어보잖아요. 네. 본인이 본인의 책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와 신이시여 이걸 진정 내가 썼습니까? 이런 거였어 아니면 사실 뭐 내용 이런 거보다도 이게 이제 기획회의를 끝나고 6월 30일 날부터 집필을 했어요. 집필했는데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가 서툴거든요. 독수리 타법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저장 안 하기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장 안 하기를 누른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첫날 쓴 원고가 5시간 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인가 우리 집사람 막 깨웠어요. 이거 복원할 수 있냐.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눈물 나더라고 막 열받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이걸 없고. 해야 되나? 왜 스트레스 주지? 막 이런. 네, 그래서 출판사 백도라지한테 새벽 2시 반에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답장을 안 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판사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거 다 날렸다 이거.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루빨리 그 생각을 잊어라. 그리고 다시 써라. 방법이 없지 뭐 다 있어야지 뭐.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전날 거 다 날리고. 근데 그때 막 35도, 36도 막 이렇게 갔잖아요. 더웠죠. 올해 더웠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텃밭에 상추, 고추, 오이 뭐 이런 거 심었을 때예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침 9시, 10시에 밭에 가서 새벽 2시는 제일 뜨겁기 때문에 다 안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새벽 2시까지 그 땡볕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 비슷한 거야. 그러다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도 땀나잖아요. 근데 풀을 뱄어요. 열심히 낫질하고. 그러면 온몸이 몇 번씩 젖어요. 막 젖어요. 그러면 막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혼자 이제 3시경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9시, 10시 그때 이제 써요. 그래서 50분 쓰고 한 챕터를 끝내놓고 10분간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 구상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쓰고 다시 10분간 누워 있고 그렇게 19일 썼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출판사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고 정의원님 저기 뭐 대필 작가 쓰면 되니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네. 제안 없었고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쓸 건가를 다 얘기는 다 녹음했어요.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그것만 고치면 자기가 뭐 김대중이야?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아니 김대중 좀 돼야 구술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진짜 그래서 너무 높게 평가해 스스로를. 그걸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거의 다 썼구나. 왜냐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사용법은 이런 거다. 그리고 목차 정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기획회의할 때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다 녹음을 했거든. 난 다 했으니까 이제 책 나오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녹취를 다 해주면 나는 그 내 문체에 맞게 이제 구어체하고 문어체는 좀 다르니까 네네. 나는 그래서 구어체를 문어체로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거 3분의 1은 끝났네. 그러고 있었거든.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준 걸 보니까 요약만 해놓은 거야. 이런 내용, 이런 내용 해가지고 나보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었어요. 이걸 나보고 다 쓰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누가 써요? 그 방송국한테 밀으면 안 되지 쪽팔리게 진짜. 하여튼 2위고. 예스24는 1위더라고. 그래요? 예. 네. 정치사회 사회 분야에 일을 해야죠. 그 종합은 한번 보셨어요? 종합? 종합은 아직? 부끄러워서 안 봤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탑백에 안 들어갔어요? 네? 탑백에 안 들어갔어요? 탑백에는 들어갔는데 탑백에 들어갔는데. 예. 부끄러워서. 아니, 뭐 탑백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정도 쭉 가서 이제 EJ 버프를 안 받겠다. 책은 안 받아요, EJ는 책을 안 받더라고. 영화는 뭐 잘 되는데 이 작가 책도 네, 책도 안 팔리고 팔리는데.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공감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제 상지대 총학생회에서 무슨 소식을 올리는데 학 교수를 자르고 비전공자를 그 강의를 맡겼다 해서 종교학 전공 이종훈 교수 종교와 인간 맡던 사람 잘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가면 했는데 그 댓글에 제 수업 듣던 학생들이 왜? 막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종훈 교수님 왜 잘렸어? 되게 강의 좋았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제 교수 자리 잘린 사람도 이런 감정이 들고 북받쳐 오는 게 있는데, 하물며 국회의원에서 그렇게 컷오프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뭐 어느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무명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잘린 듯 안 잘린 듯 모르는 상태였으면 덜 창피하잖아요. 이건 전국적 망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당사 앞에서 항의 필리버스터도 하고 예. 막 댓글로 하고 막 항의 전화 해가지고 당사 마비시키고 막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추호 선생 막 문자 테러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막 덕후뉴스에다 가면 그 도당, 뭐 경남도당, 부산시당 이런 당직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업무마비가 돼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면 순간 기분은 살짝 좋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안 됐다는 것을 동네방네 세계만방에 지금 알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고 좀 부끄럽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은 이제 우리 애들이었죠. 야, 니네 아빠 뭐 공천 탈락했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그렇다고 물어봐 또. 에이. 아니 왜 애들을 위로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컷오프 된 거야. 컷오프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럼 다 알라 이제 다 알라. 네, 이제. 다 알죠. 네.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럼 사모님하고는 뭐 컷오프 되고 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을 텐데 아드님들하고는 뭐 그런 대화만 했어요? 깊이 있는 대화는 안 하고 또 큰애 같은 하고는 충분히 대화할 나이잖아.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고 그리고 제 집사람도 묻지를 않았어요. 컷오프 되고 그랬는데 묻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그냥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그 대화를 안 했어요.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문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문자를. 누가? 제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그건 말 못해. 또 울라 그랬지. 또 눈 빨개지셨어요. 또 눈 빨개졌어. 아니, 저는 부모님. 그러니까 저는 상지대학교 교수였으니까. 또 부모님한테 잘렸다고 말해야 돼. 아니, 내 주위에 왜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아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나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제 잘렸습니다 가는데 그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저를 굉장히 좀 뭐랄까 위로해주는 이렇게 얼굴 보고 말은 못했고 문자로
하더라고, 문자로. 문자 보고 우셨죠? 네. 아, 이거 조금만 더 모르는데요. 이거 타이밍인데, 지금. 왜 참고 있어? 아, 안 참아도 돼요. 다, 이거 의원님 마음 다 아는데, 뭐. 자, 책에 보면, 제목은 뭐, 이제 국회의원 사용법입니다만, 네. 큰 챕터가 세 네, 장으로 네. 돼 있어요. 네, 네. 국회의원 감별법,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 되는법. 네. 정의원 본인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니, 내가 국회의원 해야겠다 하고, 이제 잘 나가던 학원 다 때려치우고,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의원 아닌 다른 직업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잖아요. 건너갈 다리를 끊는다는 네. 말 있잖아요. 다 불살랐어? 저는 국회의원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은 백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을 때 결심을 했고 10년 인생계획서를 쓰고 나는 만 38세 때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10년 동안 올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어. 그래서 제가 진짜 잘 나갔거든요, 학원. 교직원 100명이던 학원을 뒤도 안 돌아보고 접고 여의도로 갔거든요. 그리고 4년 지나니까 갈 수도 없어. 진짜 흔적 없이 사라졌, 망했어요. 제가 떠나니까. 그러다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또. 18대 때. 네.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저는 계속 반신반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책은 누가 뭐 아무리 좋은 책을 내더라도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네네. 이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 낼까 뭐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전작, 거침없이 정청래. 네. 얼마나 나갔나요? 그때는 정치인으로서 쓴 거잖아. 그게 6천 권인가 7천 권 뭐. 많이 나갔네. 많이 나갔네. 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 책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간 건데. 네. 네. 이번에 책은 목표가 있나요? 목표 없어요. 근데 좀 기대도 살짝 한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스타트가 안 좋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계속 그랬거든요. 이 읽을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구매 가치와 소장 가치만 있다. 근데 구매도 안 한다는 걸 알았어. 그 사실은 저도 제가 책을 쓰고 본인이 또 몇 번 읽어보잖아요. 네. 본인이 본인의 책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와, 신이시여, 이걸 진정 내가 썼습니까? 이런 거였어? 아니면 저는 뭐 어떤- 내용 이런 거보다도 이게 이제 기획회의를 끝나고 6월 30일 날부터 집필을 했어요. 집필했는데 열심히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가 서툴거든요. 독수리 타법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저장 안 하기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장 안 하기를 누른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첫날 쓴 원고가 5시간 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인가 우리 집사람 막 깨웠어요. 이거 복원할 수 있냐. 막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눈물 나더라고. 막 열받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이걸 없고. 해야 되나? 아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막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출판사 그 백도라지한테 새벽 2시 반에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답장을 안 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판사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거 다 날렸다 이거.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루빨리 그 생각을 잊어라. 그리고 다시 써라. 방법이 없지 뭐 다 있어야지 뭐.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전날 거 다 날리고. 근데 그때 막 35도, 36도 막 이렇게 갔잖아요. 더웠죠. 올해 더웠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텃밭에 상추, 고추, 오이 뭐 이런 거 심었을 때예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침 9시, 10시에 밭에 가서 새벽 2시는 제일 뜨겁기 때문에 다 안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새벽 2시까지 그 땡볕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밀짚 모자를 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 비슷한 거야. 그러다 죽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도 땀나잖아요. 근데 풀을 뱄어요. 열심히 낫질하고. 그러면 온몸이 몇 번씩 젖어요. 막 젖어요. 그러면 막 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혼자 이제 3시 경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9시, 10시? 그때 이제 써요. 그래서 50분 쓰고 한 챕터를 끝내놓고 10분간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 구상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쓰고 다시 10분간 누워 있고 그렇게 19일 썼어요. 그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출판사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고 정 의원님 저기 뭐 대필 작가 쓰면 되니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네. 제안 없었고.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쓸 건가를 다 얘기는 다 녹음했어요.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그걸 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것만 고치면 자기가 뭐 김대중이야? 고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아니 김대중 좀 돼야 구술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진짜 그래서 너무 높게 평가해 스스로를. 그걸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거의 다 썼구나.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사용법은 이런 거다. 그리고 목차 정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기획회의 할 때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다 녹음을 했거든. 난 다 했으니까 이제 책 나오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녹취를 다 해주면 나는 그 내 문체에 맞게 이제 구어체하고 문어체는 좀 다르니까 네네. 나는 그래서 구어체를 문어체로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거 3분의 1은 끝났네. 그러고 있었거든.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준 걸 보니까 요약만 해놓은 거야. 이런 내용, 이런 내용 해가지고 나보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었어요. 이걸 나보고 다 쓰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누가 써요? 한숨이 푹푹 나더라고. 깝깝했겠네. 진짜 깝깝했어요. 푸른숲이 어떤 출판사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잘 됐다. 이럴 때 나를 더 단련시키자.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그래서 한번 날려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백도라지한테 보내고 또 부사장한테도 보내고 미리 나도 여기 하나 이렇게 저장하고 왠지 날라가면 안 되니까. 백업 기술을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3개씩 이렇게 항상 남기면서 근데 매일 60매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들어가는 말에 당연히 컷오프 이야기, 뭐 불출마 이야기, 또 덕허주세단 이야기 나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에 그 혹시 내가 불출마했던 선택 그러니까 탈당해서 이해찬 의원처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네, 233번째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234회는 알바 열심히 뛰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저수린 정청래입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 끌고 온 거예요? 정 의원님? 비밀 조직을 풀었어요. 와, 네. 많이들 오셨네. 근데 다 남탕이 어떻게? 남탕?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요즘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제 지지층이 네. 파워풀한 남성들로. 아줌마 부대에서? 네. 자, 오랜만에 EJ 나오셨는데, 우리 EJ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나왔나요? 아니지, 컷오프 되고 나서 올해죠. 올해. 예. 그 올해 심경을 토로하는 네.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랬나? 예, 맞아요. 저 징계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년에는 인간 정청래 이래가지고 네네. 눈물바다 웃음바다를 만들었고 네. 그때는 뭐 다들 웃었다 울었다 그랬던데 네네네. 그래도 정봉주 의원이 그래? 그럼 나도 나와야 돼. 그래갖고 연락 온 거 아니야. 네. 그때고 마지막 나온 때는 그때였어. 아, 그랬어요? 한번 나왔었구나.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땡이에요. Glad to meet you. 정치 알바보다 한 3배 더 듣는데. 그렇습니까? 네. 정치 알바 분발해야 되겠네. 네. 아니 그거 3배 더 듣는다고 지금 책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자, 두 분 오랜만에 정 의원 만났는데 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나 뭐 없어요? 근데 네. 다이어트의 비결이 뭡니까? 단식은 아니실 테고. 지금 2kg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보게 이 시대 참 갸름인이라고 말이 많아요. 근데 배꼽주의가 다 빠졌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야, 혁띠 하나를 줄였어요. 혹시 농업의 힘입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밭에 나가서 풀을 뺐어요. 네. 또 한 가지. 땀 엄청 흘렸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은 넥타이를 매셨네요. 지금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오늘도.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백도라지 씨 만났는데 굉장히 그 자유청년연합인가 예. 거기서 뭐 유가족을 살인 뭐 이런 걸로 네. 고발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다 왔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대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거다. 관심종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무대응해라.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백민주와 동생이 뭐 발리에 있었다. 뭐 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장했던 뭐 김진태나 윤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유족들이 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좀 고소고발하면 안 되나? 허위사실을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은 유가족이 나서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분할 수 있는 천인 공노할 짓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왔어요. 자, 세장은 뭐. 저도 뭐 오랜만에 뵀는데 저번에 뵀을 때는 저도 뭐 이박사랑 비슷한 얘기였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네. 그때 잠바 입고 계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때는 좀 너무 왜소해진 게 아닌가 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때 걱정은 그런 것도 추가가 돼 있었죠. 아 역시 정치인은 떨어지면 끝이야. 말라가고 있어. 근데 오늘 뵈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이 또 돌아오신 것 같아 아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2kg를 뺐는데요. 현역 때는 많이 자면 5시간.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4시간, 5시간 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6시간 정도 자요. 네. 그래서 좀 잠을 좀 더 자서 그런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혈색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는 뭐 다 훌훌 털었나요? 마음고생했던 거? 새벽 3시가 제일 힘들죠. 왜요? 잠이 안 와요? 이제 12시까지 사람들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또 막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3시 정도 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념의 시간이 오죠. 이런저런 생각하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김종인 생각나고 가만히 있다가 불쑥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과의 이별 연습을 사실은 4월 달부터 했는데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어렵고 제가 이제 실업자가 된 게 5월 30일인데 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월 30일 날 집에 딱 일어났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발을 못 딛겠어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아니 내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이제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얘기인가 하고 이제 근데 뭐 무릎 연골도 또 막 안 좋고 그래서 한 달 넘게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밖에 돌아다닐 때는 또 못 걷는 척하고 쩔뚝쩔뚝거리고 그러면 또 그래서 그냥 아픈데도 막 걸었는데 걸을수록 아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내색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여보 이런데 이거 상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도 없다고. 그 통증이 꽤 상당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막 어깨가 안 펴지더라고요. 무슨 오십견처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봉 집에다 매달아 놓고 매일 매달렸어요. 권력을 잃은 후유증인가요? 그런가 봐요. 한 번에 왔나 봐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요. 저 뭐 정치 알바나 뭐 이런 것들 의원님이 출연하는 다른 방송 안 듣는 EJ 팬들 위해 가지고 네. 근황 어떤지 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도 감사한 게 소일거리가 있어서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책을 쓸 수 있어서. 근데 책을 쓰고 싶어도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야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출판사에서 책을 써도 좋겠다. 이제 기획회의 이런 거 사전회의 하잖아요. 써도 좋겠다.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뭐 일정도 없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없죠. 뭐 그리고 멍하죠.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그냥 서재에 혼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죠. 뭐 이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래서 출판사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뭐 그 월급 같은 거 계좌로 싹 받았겠지만 이제 사모님이 관리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 우리 비서들이. 비서들이?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뭐 정치 알바나 이런 건 뭐 푼돈일 테고. 그래서 어떻게 책을 지내요? 팔아야죠. 아, 이게 이제 지금 유일한 생계수단. 들고 오신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네. 이게 생계수단인가요? 그렇죠. 전업 작가가 되신 겁니까?
저 밀정 영화를 봤는데 네. 독립운동가들은 군자금을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생활자금을 모아야 되겠다. 아니 책으로 생활자금 모으기 쉽지 쉽지가 않을 않은데. 텐데요. 이제 고마운 게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떻게 할 거냐. 네. 애들도 크고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 3시가 힘든 게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이다 뭘 떠나서 아이들이 한테 좀 보기 민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초적 그 자문자답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애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까지 내 삶을 정치는 접고 생활정선에 나서야 되나? 뭐 이런 원초적 질문부터 이제 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정권 교체, 남북 통일 뭐 이런 철학적 막 이런 공익적 가치까지 뒤엉켜가지고 이게 막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때는 꼬박 새요. 그래서 다행히 정치 알바 하는 날은 너무 좋아. 끝나고 뒤풀이를 하잖아. 예. 살아있는 거 같고. 12시부터 사람들하고 네. 그리고 2시까지 잠 잘 올 만큼 먹고 올라갔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3시가 안 힘든데 수요일 날 제외하고는 3시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날에는 이제 뭐 책 쓰니까 조술가 쓰면 되겠네. 그냥 작가. 그냥 어때요? 무직 이렇게 쓰려고. 네. 정당인. 보통 정당이니까 써요. 근데 정당인으로 쓰는 게 별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랑 또 그런 거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뭐 EJ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총선 전에 폭풍이 한번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몰아쳤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테고 할 텐데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다른 출판사에 정청래 말하기 특강이라는 책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계약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총수가 의원님 그런 책은 다음에 쓰고 국회의원 사용법이나 써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사용법을 써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할 때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맨날 국회가 이렇게 욕만 먹었어야 되느냐. 근데 욕하는 건 좋은데 욕 안 먹을 사람한테도 욕도 하고 욕 먹어야 될 사람한테 욕을 덜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김총수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그래서 오늘 갑자기 가보니까 출판사 사람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어. 그게 백도라지 씨예요. 아, 네. 거기서 또 인연이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안행이 간사하면서 백남기 선생 사고 났을 때 네. 가서 이제 가족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몰랐어요, 저는. 이 푸른숲 출판사 직원인지. 그래서 이 책 편집 담당자가 그 백도라지 씨예요. 이 책 보면 뒤에 편집인 김수진 책임 편집 백도라지 이렇게 네. 돼 있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묘한 게요. 참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이 책을 이제 만들면서 백남기 선생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앞으로 좀 힘들다 그랬는데 이 책 끝내고 난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책을 어쨌든 김총수의 제안으로 쓰기로 했고 네. 쓰면서 뭐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 책이 독자들한테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작가로서. 그래서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나요? 아니 뭐 내가 써서 사람들이 얼마나 뭐 사보고 읽어보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나. 근데 이제 출판사도 그렇고 좀 이제 기획회의를 해가면서 좀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 없어요? 저는 한 점 후회도 없습니다. 진짜로? 네, 한 점 후회도 없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동네 분들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강연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초청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나갔으면 될 건데 왜 안 나가서 이 생고생하고 다니냐.
막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이제 집 앞에 와서 이제 택시를 타요. 그러면 이제 택시 타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와서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의원님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갔어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그냥 정 의원의 선택을 100%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저희 집 사람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사람은 200% 동의하고요. 만약에 제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그랬으면 말렸을 거예요. 네. 그럼 뭐 선택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아내분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전화로 통보했죠. 통보. 이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던데. 장가 잘 갔네 역시. 모르겠어요. 뭘 몰라? 잘 갔다. 맞아, 잘 갔다 되지. 뭘 모르겠어. 잘 갔다. 잘 갔습니다. 그런 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저희 집사람 이제 병원에 다니잖아요. 이제 병원 약사인데 그런 것이 위로가 되나 봐요. 그 당신 남편 뭐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위로가 좀 되나 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안 나가고 그런 것이 당신한테는 더 잘된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게 컷오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위에 이제 사실 많이 힘이 돼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김종수 얘기도 했었지만 네. 새롭게 뭔가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출마되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구나를 못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동영 작가의 의리를 새삼 느꼈잖아. 왜 갑자기 갖다 붙여 거기다가 아니, 좋은 걸로 끝내지? 그 흑두부 사장님 있잖아요. 네. 달맞이 흑두부 사장님 제가 거기 이제 그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정의원 주변에서 이 작가가 제일 훌륭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 같다고. 뭐 그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저는 견리사입니다. 이득보다 의를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은 따로 이거 책 본격적인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없어요 질문? 이 책 장르가 뭘로 구분됩니까? 정치 사회. 정치 사회. 사회지. 네. 정치 사회인데 반은 에세이예요 보니까. 안 그래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작 안 읽어봤구만. 아니 제가 제목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목들이 제목은 에세이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이러이러한 느낌의 좀 이야기들을 잘 핵심을, 다가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르락 몰고 썼는데 이 책 서문에도 약간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좀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뭔 복수래요? 정청래를 당해서는 필요 없다고 걷어찼지만 그래도 정청래를 걷어찬 건 당신들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가 컷오프 당해서 잘렸지만 이런 책도 써.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로가 좀 되고 싶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내 정치 알바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려고 갔는데 한 70대 좀 후반쯤 되는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못 하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의원님 엄청 좋아합니다. 그때도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울고 뭔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 이으시고. 감정이 이제 격해지신 거죠. 그러더니 아직은 젊으니께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컷오프 되고 나서 지금도 손잡고 안 놓고 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꿈은 뭐였냐면 정청래를 당해서는 버렸지만 국민들은 잊지 않고 정청래를 사랑해준다.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서 저를 잘랐던 사람들에게 진짜 그런 걸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지난번 선거 기간에 김영호 의원이 EJ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누구요? 김영호. 서대문구. 네, 서대문구. EJ 나오고 나서 유세하러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성분이 막 저기서 뛰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뛰어올 때 벌써 울더래.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딱 오면서 탁 끌어안으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야.
왜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그만큼 이 야당 의원들이 야당 정치인을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네, 마음이지. 네, 네. 이심전심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자, 흥행 얘기, 베스트셀러 얘기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통계에는 정치사회 2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1위가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글쎄 장성민한테 밀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이게 작성이 쓴 거예요? 그럴걸요? 아씨,